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송화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조금 예시 양식도 보여드리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미 지금 반환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신 분들이 이미 신청을 해서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 혹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안 하신 상황이시라고 하면 집주인한테 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급하게 이사를 나가야 된다거나 여러가지 나중에 경매를 위해서라도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내가 보증금 못 돌려받았으니까 그냥 계속 살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걸 하시진 않지만 만약에 일단은 임대차 계약은 끝내고 그 전세 계약을 일단 끝내고 조치를 해놔야 된다고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작성이나 이런 부분이나 법리 그리고 기본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주택임차권 등기는 왜 하느냐, 그 법적으로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만약에 그 이제 임대차 계약을 끝내고 그냥 이사를 하시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내가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하면은 보증금 떼이는 거 아니야 라는 당연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때 나올 수 있고 일단은 그 임대차 계약을 끝내고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즉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기존에 있었던 효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놓으라고 전세보증보험, 그러니까 보증보험 회사에서도 당연히 요구를 하죠. 왜냐면 그 회사가 내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다음에 집주인한테서 그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 그 사람, 이제 임차인의 순위가 유지돼 있지 않으면 갑자기 다른 사람이 이미 새롭게 월세나 전세 들어와가지고 살아버리면 전세보증금을 나중에 후순위로 받아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 보증보험 회사에서도 주택 임차권 등기를 요구를 한다는 거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무조건 중요하게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주택 임차권 등기는 무조건 그냥 신청만 해놓고 그냥 바로 옮기시면 되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 등기까지 된 것을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옮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효력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등기 명령 신청서를 해가지고 예시 양식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일단은 우선은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제가 띄워드렸는데 읽어보시면 제가 밑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원래 있는데, 원래는 이제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게 되면은 신청인하고 피신청인을 적어야 돼요. 신청인도 당연히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 주소지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 피신청인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적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으신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확인하시느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신청인하고 피신청인, 그러니까 이제 신청인은 세입자 쪽이고 피신청인은 집주인이겠죠. 그래서 그 집주인에 대해서 그 이제 인적사항이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보시면은 신청 취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 띠로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그 신청 취지는 그냥 이거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 임차권 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밑에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쫙 있죠. 임대차 계약일자, 임차 보증금액,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일자, 이게 전입신고일자예요. 그 다음에 임차 범위,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뭐 다가구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건물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왜냐면 다세대는 각 호수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다가구는 아시겠지만 그 등기부 때 보시면 호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뗄 수가 없는 거라서 이렇게 특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다세대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주소지 쓰시고 몇 호 이렇게 쓰시면 보통은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점유개시일자는 보통은 전입신고일자겠죠. 들어가가지고 보통 잔금 치르는 날 바로 전입신고하고 입주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 그리고 확정일자는 이제 아시겠지만 그 주민센터에 가시면 그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확정일자를 찍어도 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라는 게 생겼죠. 그 일정 범위, 그 규모 이상이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다 해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서 그 한 날에 확정일자가 부여가 되도록 지금 법이 돼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는 이게 뭐냐면 신청 이유예요. 신청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약을 해드릴게요. 내용은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써놓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뭐 보증금이나 등등등을 줬다, 이거를
못 돌려받았다. 근데 못 돌려받았다는 거는 그냥 쓰시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이걸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돌려준 쪽에서 입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증금을 이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래이래해서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청 이유가 끝나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뭐 보증금 얼마고 임대차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고 뭐 등등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 씁니다. 그리고 주택 인도받았다 쓰고, 자 그 다음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언제 부여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증거, 임대차 계약서랑 보통 이제 주민등록 초본, 등본 뭐 이런 거를 참조를 하겠죠. 그런 거 이제 제출을 하고 초본을 보통 내는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임대차 계약 종료예요. 그 종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만약에 아무 조치도 안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끝내고 싶으시면 반드시 종료를 하겠다, 갱신을 하지 않겠다라는 통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통지와 관련된 자료를 밑에 소명 방법에 첨부를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면 그 문자를 기재를 이제 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증거로 내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뭐 그 이제 갱신 안 하겠다라고 하는 뭐 내용 증명이나 이런 게 통지가 있다고 하면 내용 증명도 이제 증거로 첨부를 하고, 뭐 문자나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해도 그것도 첨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첨부를 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요 여기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갱신되거든요. 그대로 같은 조건으로. 근데 묵시적 갱신을 뭐 했으면은 그러면 못 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묵시적 갱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해지하는 통지를 하게 되면 그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갱신 청구권을 썼다고 하더라도, 또는 갱신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즉 3개월 후에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돼서는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뭐가 전제되느냐? 계약이 끝나야죠. 그래서 계약이 끝나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전세보증보험이나 이런 거 하시면 아실 거예요. 첫 계약 제대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끝나기 2달 이전에, 그러니까 2달 이전에 해지 통지나 갱신 안 하겠다는 통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그냥 전세보증보험 받으면서 해가지고 보증금 받고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명심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별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게 보통 뭐냐면 전자소송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동산을 특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그게 이제 기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그 전자소송으로 하는 법도 사실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별지 목록을 작성을 해서 그냥 종이로 제출을 하시기도 할 수도 있고요, 법원에. 아니면은 전자소송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그 별지 목록에 그 이제 처음에 사건 기재란에 뭐 목적물을 해가지고 주소지를 기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재하면 자동으로 전자소송에 이렇게 생성 출력이 되고, 만약에 전자소송이 아니라 종이로 그냥 법원에 직접 접수를 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별지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별지는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기본적인 주소지 및 도로명 주소를 쓰고, 위치상 그 건물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 내역을 쭉 써주고, 그 만약에 이제 다세대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전용 호수라든지 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쭉 써주시면 되고, 근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 내가 어떤 부분을 임차했었는지, 보통 이제 건축물 대장 같은 거를 통해서 그림, 별 도면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서 특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출을 하게 되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정이 나고, 그 이제 결정이 나면은 등기가 촉탁이 된다고 하는데 촉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정이 났다고 해서 바로 옮기시면 안 되고요. 등기부에 기재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확인이 된 다음에 전입신고를 옮기시게 되면은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이제 전입신고 일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전입신고 일자라든지 확정 일자, 이런 부분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할 수 있고, 나중에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그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순위를 통해서 돈을 이제 받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사실 신청이 요즘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